네, 이번 시간에는요, 오토파노 비디오에서 각 그 카메라별로,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오토파노 기가와 연동을 통해서 각 카메라별로 6개의 카메라를 촬영하면은 6장 따로따로 이렇게 해당되는 영역을 따로따로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요. 그 렌더를 어차피 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렌더 옵션까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기능을 활용하시면요, 특정 구역의 레이어만 따로 렌더링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레이어 단위로 렌더링 하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그 이 영역을 겹치는 영역이라든가 이 영역에서 문제가 있는 영역들을 나중에 합성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합성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파노 비디오 안에도 마스크 기능은 들어있지만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나 파운드리 누크 같이 전문적인 합성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그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로 하면요, 만약에 6개나 7개의 카메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은 총 7개의 레이어를 렌더링 할 때 같이 렌더를 뽑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배치 렌더링을 하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한 번에 렌더링을 해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렌더 세팅 및 배치 렌더인데요. 일단 렌더 세팅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프리셋을 만들거나 익스포트하거나 익스포트 출력해서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프리셋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카피한 다음에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딜리트 눌러 지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렌더 세팅에서 렌더가 셋업되어 있는 프리셋이 있으면요, 그거를 렌더 창에서 아웃풋 타입 렌더 창을 통해서 이렇게 프리셋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요. 그걸 렌더할 수 있고, 그리고 렌더를 걸면은 배치 렌더 탭에서 그 렌더의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다 걸면은 어떤 식으로 렌더링이 걸리는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2.3 버전에 오면서부터는요, 시네폼의 MOV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고프로가 인수한 다음에 시네폼 코덱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게 된 건데요. 시네폼 코덱에서 보시면요, 하이, 미디엄, 로우 옵션이 있는데, 아무래도 H.264로 되어져 있는 MP4 파일을 만드는 것보다는 화질적으로 유리하겠죠. 자,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MP4는 해상도가 4096 곱하기 2048로 좀 제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H.264 코덱 자체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시네폼 MOV 같은 경우는요, 그보다 더 높은 해상도 8K 같은 것도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하이 모드에 가시면요, RGB 444 모드로 가장 높은 퀄리티로 하실 수 있고요. 그 일반적인 TV용 기준에서는 미디엄 모드, YUV 422, 그러니까 크로마 샘플링 422 정도가 되겠죠. 422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높은 해상도를 예전에는 시네폼 MOV가 없어서 어떻게 지원을 했냐면요, 그 시퀀스, 그러니까 뭐 TIF 같은 시퀀스로 출력을 했었는데요. 이때 조심해야 될 점은 언컴프레스나 시퀀스로 프레임 익스포트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자, 대략적으로 4K 기준에서 15초 정도를 렌더링 하면은 20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용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용량을 잘 관리해주면서 렌더링 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하시는 게 렌더 속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렌더 속도를 컬러의 오토파노 도큐멘트에 가시면요, 렌더 속도를 비교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보셔야 됐거든요. 엔비디아나 ATI의 오픈CL, 그니까 그래픽카드 가속 능력을 활용했을 때하고 옆에 인텔 CPU 렌더링을 했을 때의 차이인데요. 초당 엔비디아나 일반적인 상황이라 보려면은 GTX 660 같은 이렇게 그 일반적으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그래 사양적으로 약간 낮은 그래픽 카드죠. 그런 그래픽 카드에서 초당 6.7 프레임이 렌더링이 걸리는데, CPU 기반으로 렌더링을 하면은 초당 한 1프레임도 렌더링이 안 걸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걸린 시간을 보시면요, 4K 25프레임짜리를 렌더를 걸었을 때 GPU 그래픽카드로 걸면은 2분 정도면 렌더링이 되는데요, CPU로 했을 때는 뭐 50분 정도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맥프로, 소위 말해서 2013년 맥프로, 흔히 말하는 뭐 연탄이라든가 뭐 쓰레기통이라고 말하는 조그만 그 맥프로에는요, 두 개의 AMD 파이어프로 D300, D500, D700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동시에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의 660에 비해서요, 두 배, 거진 한 3배
정도까지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데 4K 기준에서는 그렇게 확 혁기적으로 줄진 않네요, 시간이. 아무래도 뭐 17.3프레임이나 나오긴 하는데 1분 48초에서 1분 20초니까요. 그럼에도 어쨌거나 길고 무거운 작업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속도가 대적으로 줄 거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잘 보시면은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는 2014년 정도의 자료이기 때문에요. 2016년이나 2017년에 비해서 좀 틀려지긴 했는데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멀티 그래픽 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렌더를 많이 하는 전문적인 작업에서는요, 아무래도 그래픽 카드의 성능과 멀티 그래픽 카드를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면은 여러 대의 컴퓨터로 랜더팜을 거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지금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토파너 같은 경우는요, 네트워크 렌더를 사실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일단 가장 무난하게는 뉴 맥 프로 정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시면 오토파너에서 굉장히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 레이어를 소프트웨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렌더링을 걸어가야죠. 근데 렌더링 걸 때 36초를 다 걸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3초 정도만 걸어볼게요. 자, 12초에서 자, 렌더 인 잡아주고요. 15초에서 렌더 아웃 잡아줄게요. 렌더 아웃.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렌더 인터벌이 자 3초 정도만 빨간색 라인을 정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요 구역만 렌더링이 걸릴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기능을 활용해야 되는데 참고로 오토퍼는 비디오만으로는요 레이어 기능을 활용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 기능을 활용하려면 오토파너 기가와 같이 연동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에디트 눌러주시고요. 오토파너 기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토파너 기가에 오시면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해상도가 5596 곱하기 2798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최대 해상도입니다. 최대 해상도. 자, 그래서 에디트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하단에 보시면은 자, 레이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만약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닫혀서 안 보이시는 분은요, 뷰 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총 7장이 있죠. 자, 한 장 한 장 한번 사라지게 해볼까요? 하늘 사라지면은 하늘 영역이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요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하늘 영역만 빼고 렌더링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자, 1번, 인덱스 1번부터 보시면요. 자, 그라운드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리고 오토파너 비디오로 오겠습니다. 비디오로 오시면요, 해당 영역만 똑같이 연동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제가 세이브 프로젝트 as 한 다음에요,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레이어 01.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세이브 누르면 해당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에디트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 여기 영역만 이제 렌더링이 걸리는 거죠. 세이브 눌러주시고 오토파너 비디오에 와서 그럼 얘가 업데이트 됩니다. 그리고 세이브 에즈 레이어 2번. 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총 7번을 해주셔서 7개의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여기 이미지하고 여기 이미지가 서로 겹칠 때 여기 영역에 있는 그림 여기 있는 영역 그림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이브 눌러주시고요. 비디오 자, 오면 자, 같이 연동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이어 02번, 레이어 03번, 그리고 다시 오토파너 기가 가서 레이어 04번, 그리고 비디오 오면은 아이고야. 자, 레이어 04번 저장.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드시 저장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04번 자, 되어져 있고요. 전체 한번 렌더링을 또 걸어야겠죠. 만약 전체 다른 거 다 했다고 치고요. 자, 그래서 전체 선택해서 렌더링 걸고요.
비디오 프로 와서 전체 선택해서 렌더링. 레이어, 공사, 레이어, 올. 자, 세이브 눌러서 총 원래는 전체까지 해서 레이어가 7개니까 8개의 파일이 렌더링 걸어야 되는데, 자, 어차피 똑같은 과정이 반복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자, 요쯤 해두고요. 렌더 프리셋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메뉴에 프리퍼런스에 가시면요. 제너럴, 에디션, 블렌드, 렌더 세팅즈라고 이렇게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자, 렌더 세팅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팅즈 처음 왔죠? 자, 일반적으로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템퍼러리 폴더, 그러니까 이거 얘 같은 경우는 캐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빠른 하드디스크나 SSD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자,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랭귀지. 지금 보시면은 영어, 뭐 프랑스어, 에스파뇰, 이탈리아어 이렇게 지원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넘버 오브 CPU. 그래서 최대한 많은 CPU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렌더 속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CPU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 제 노트북에 자, CPU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GPU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는 게 있고요, 빠르게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세이프로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 여기 바탕화면의 테마를 밝게 또는 어둡게 껐다 켜야지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베타 버전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 하고 싶으면 업데이트 버튼을 여기 체크하시면 베타 버전이 떠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거의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슈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블렌더 저번에 한번 공부했었죠. 렌더 세팅지에 가시면요, 렌더 세팅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 얘는 딜리트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HD 4K, 4K 시네마, UHD TV, 블루레이 있는데 4K 시네마 한번 눌러볼까요? 4K 시네마 누르시면요, 아무래도 유럽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에 뭐 25프레임 이렇게 렌더 셋업이 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카피한 다음에 시네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특정한 이름 IOFX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면 IOFX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HD IOFX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IOFX의 프리셋은 오리지널 비디오의 스탠다드, 그러니까 촬영이 된 상태로 가는 겁니다. 오리지널 비디오로. 그러면은 촬영이 된 상태에 NTSC 또는 뭐 이렇게 29.97, 48, 60프레임을 설정이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꼭 고정시키고 싶다, 그러면 프리셋 한 다음에 NTSC 그리고 59.97, 94 이렇게 프레임 레이트 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디오 레이트인데 LC.264 같은 경우는 어차피 화질 중심이 아니라 나중에 용량하고 재생환경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 25,000kbps 정도면요, 굉장히 화질이 좋은 편입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도 AAC 코덱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여기서 오디오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얘가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128, 뭐 192 정도로 놓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픽셀 어스펙트 레이쇼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자, 그 비율을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다른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다 적용하고 싶으면 익스포트 눌러주시면 돼요. 익스포트 눌러서 자, H.264 가 IOFX라는 프리셋이다. 그럼 세이브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없더라도 없죠? 임포트 누르신 다음에요. 이렇게 XML로 가지고 오시면요, 이렇게 IOFX가 똑같이 아까 만든 거 똑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OK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부터 렌더링 하는데 저 셋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근데 저희가 몇 개를 렌더링 해야 돼요? 지금 여러 개, 정확하게는 8개지만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는 자, 하나, 둘, 셋, 넷, 5개죠. 5개를 새롭게 만든 프리셋으로 렌더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탭에 가셔서 렌더 누르시면은 이 셋업으로 렌더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했냐면 저장을 했죠.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저장된 셋업으로 렌더링이 되는데, 저희가 저장할 때 이 셋업을 설정하고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요. 설정하고 저장해서 그 설정된 셋업 상태로 렌더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장할 때의 셋업 기준으로 렌더링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바로 이 하나만 렌더링 하고 싶으면 여기다 셋업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치 렌더링 하고 싶으면은 셋업 한 다음에 그걸 저장하셔야 됩니다. 자, 배치랜드 오시면요, 이렇게 탭이 있고 여기에서 해당 버튼을 통해서 프로젝트들을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픈, 자, 렌더 올, 오픈, 1번, 오픈, 2번, 오픈, 3번, 오픈, 4번 있으면 총 5개가 되어져 있죠? 처음 거부터 스타트 눌러주시면요. 처음에 게 렌더링이 됩니다. 자, 렌더링이 쭉쭉쭉쭉쭉쭉쭉 되는 게 보이시고요. 일단 레디 상태를 약간 거쳐야 돼요. 파일들을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황적으로 인식하고 그런 다음에 0% 되면은 렌더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실제 CPU가 활용이 되면서 GPU가 같이 활용이 되는 거죠. 렌더링이 다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렌더링이 다 되면요. 다 되면 여기에 현재 지금 렌더링 온 엔비디아 자, 그래픽 카드로 렌더링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렌더링이 다 되면은 렌더 상태에 대한 그 확인 메뉴가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자, 파이널 렌더링 하고 있고요. 지금 두 번째 거 렌더링 하려고 준비 중이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양으로 렌더링이 걸렸고, 총 26초가 렌더링 걸렸으며, 초당 5.4 프레임씩 렌더링을 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 걸렸고요. 실제 렌더링을 다 하면은, 그 렌더 셋업에 가시면요. 렌더 셋업에 가시면은 지정되어 있는 폴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폴더에 렌더링이 걸리는 겁니다. 그 요 이름으로 렌더링이 걸려요. 요 이름으로. 그래서 그 셋업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지정해 준 다음에 파일을 세이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하는데, 제가 이 셋업을 저장을 먼저 하고 셋업을 나중에 이렇게 알려드리는 바람에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먼저 하고 저장하신 다음에 배치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렌더링이 걸리고요. 실제 해당 폴더를 한번 보시면요. 자, 폴더로 보시면은 현재 계속 이렇게 렌더링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다음과 같이 배치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셋업이 똑같은 상태의 렌더를 걸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오버라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름을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5 이렇게 이름 바꿔주시고 저장한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퓨즈 눌러서 끌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정지 눌러서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렌더링 안 걸리겠죠? 그리고 다음 게 렌더링이 걸립니다. 이렇게 배치 렌더링 기능도 있어서요. 배치 렌더링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최종 렌더링 된 거는 여기 영역만 이제 렌더링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영역만 렌더링 되시는 거고요. 자, 여기 영역에 대한, 만약에 여기 영역에 대한 아무래도 비디오 같은 경우는 알파 값을 사용할 수 없죠. 알파 값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렌더링이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레임만 여기 TIF 파일로 렌더링 한 다음에 그 알파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거는 저희가 합성 시간에 좀 더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 된 거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샘플 바이 컨더러드.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여기 영역만 이렇게 렌더링이 됐죠. 이렇게 렌더링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파 값은 말 그대로 프레임만 하나 가져오는 거고요. 그때 합성하는 시간에 따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